안녕하세요. 수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수학책 46, 47쪽에 있는 탐구수학 10간 12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은 친구들은 볼륨을 키워주세요. 친구들은 자신이 무슨 띠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우리 2009년에 태어난 친구들은 모두 다 소띠예요. 우리 그러면 자신의 띠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책 46쪽입니다. 10간 12지를 이용해서 2030년의 해 이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연도를 나타낼 때 10일을 뜻하는 10간과 12종류의 동물을 뜻하는 12지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지금은 연도를 나타낼 때 2020년, 2019년과 같이 숫자를 사용하죠.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10간 12지를 이용해서 연도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10간과 12지를 순서대로 하나씩 짝을 지어서 갑자년, 을축년, 병인년, 임신년, 계유년, 갑술년, 을해년, 병자년 이런 식으로 해마다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10간에 있는 첫 번째 갑과 12지의 자를 연결해서 갑자년. 그럼 그 다음에는 10간도 한 칸 옮기고 12지도 한 칸 옮겨서 을축년, 병인년, 정묘년, 무진년, 기사년, 경우년, 신미년, 임신년, 계유년. 그 10간이 끝났죠? 그러면 이제 다시 10간이 앞으로 돌아와서 갑술년, 을해년 이런 식으로 10간과 12지를 순서대로 하나씩 짝을 지어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해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그 12지의 동물을 보고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의 띠를 정해왔다고 합니다. 아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간은 몇 년마다 반복될까요? 네, 우리 10간이 총 몇 종류가 있는지 알면 될 것 같아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해가지고 10간 10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갑년부터 개까지 가면 다시 갑으로 돌아와서 우리 10년마다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지는 몇 년마다 반복될까요? 동물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는지 세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해서 총 12동물이 있네요. 그래서 12지는 12년마다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은 무슨 년이고 4년 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22년은 이민년이라고 하네요.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2018년은 무술년. 그럼 무술년을 찾아보니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4년 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22년. 그럼 4년이니까 우리 10간도 4칸을 가야겠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12지도 4칸을 가서 하나, 앞으로 돌아가서 둘, 셋, 넷 해서 우리 2022년은 이민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2030년은 무슨 해인지 친구들이 10간도 한 칸 한 칸씩 이동해보고 동시에 12지도 한 칸 한 칸씩 이동해보면서 구해보세요. 다 구하셨나요? 2030년이 무슨 해인지 구하기 위해서 10간과 12지를 하나씩 줄을 연결해가면서 구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10간도 이동하고 12지도 한 칸씩 이동하면서 구하셔도 좋습니다.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2년이 이민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23, 24, 25 하나씩 가면서 2030년을 구해볼게요. 자,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조금 줄이 복잡하지만 우리 2030년은 경술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경술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신이 태어난 해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2009년에 태어났죠? 우리 위에 문제를 보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2018년이 무술년이래요. 그럼 2018년을 한번 표시를 해보고 이제 차례차례 더 전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해보면서 자신이 태어난 해의 이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푸셨나요? 그럼 한 칸씩 왼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8년이 무술년이라고 해요. 그러면 정유년, 병신년, 을미년, 갑오년까지 가면 2017, 2016, 2015, 2014 우리 갑오년까지가 2014년인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럼 다시 더 내려가 볼게요. 우리 갑오년까지 갔고요. 이제 그럼 그 전으로 가면은 개사년이네요. 2013, 2012, 2011, 2010, 2009 해서 우리 친구들이 태어난 2009년은 기축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은 기축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0간과 12지를 조합한 것을 우리 10간의 간, 12지의 지를 따서 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간지를 계산할 때는 아까 연습했던 것과 같이 10간과 12지를 하나씩 연결해 주시면 돼요.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짝지어주면서 이름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10간이 끝나면은 또 10간은 처음부터 돌아가고 12지도 끝나면은 또 처음부터 돌아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서 간지의 이름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47쪽입니다. 47쪽을 보니 10간 12지에 대한 표가 나와 있네요. 우리 갑자, 의축, 병인, 정묘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요. 신해년까지 나와 있고 그 뒤는 빈칸으로 나와 있네요. 우리 친구들이 신해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칸 한 칸 이동을 해보면서 10간 12지 표의 나머지를 채워주세요. 다 채우셨나요? 그러면 답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해년 다음은 우리 10간은 임, 그리고 12지는 자로 넘어가니까 임자년, 개축년, 갑인년, 을묘년 이런 식으로 빈칸을 채워주시면 돼요. 한번 답을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아래 문제입니다. 간지는 몇 년마다 반복될까요? 맨 처음에 갑자년으로 시작을 했네요. 갑자년으로 시작을 하고 쭉쭉쭉쭉 이어나가다가 다시 맨 아랫줄에 갑자년으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갑자년부터 시작해서 가장 끝에 있는 간지는 개해년이네요. 갑자년에서 다시 갑자년으로 반복될 때까지 총 몇 년이 걸릴까요? 그러면 간지의 종류를 세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일이 다 세어보기에는 너무 수가 많죠? 그렇다면 우리 곱셈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년부터 개해년까지의 개수를 구해보기 위해서 가로는 5, 6, 7, 8, 9, 10, 11, 12 세로는 하나, 둘, 셋, 넷, 5 간지의 개수를 알기 위해서 12 곱하기 5를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몇 년마다 반복될까요? 네, 맞아요. 60년마다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환갑이라는 표현을 알 거예요. 환갑이라는 뜻은 예를 들어 내가 갑자년에 태어났을 때 다시 갑자년이 오는, 즉 60년이 지나서 다시 자신의 간지가 돌아오면은 이를 환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0간 또는 12지에서 규칙을 한 가지 이상 찾아서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푼 다음에 영상을 봐주세요. 문제를 다 푸셨나요? 규칙이 매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간 중 갑이 들어있는 해를 표시해보면 갑자, 또 갑술, 또 갑신, 또 갑오, 갑진, 갑인 이런 식으로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몇 번째 있는 것인가 봤더니 첫 번째, 11번째, 21번째, 31번째, 41번 이런 식으로 10간은 10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12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축이 들어있는 해를 살펴보면은 을축, 정축, 기축, 신축, 개축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12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12살이 적거나 또는 12살이 많거나 24살, 36살 이렇게 12의 배수만큼 나이 차이가 나면 띠동갑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또는 이렇게 우리 10간 12지가 총 60종류가 있기 때문에 간지가 60씩 반복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60이라는 수는 10간에 있는 10과 12지에 있는 12 두 수의 무엇일까요? 맞아요.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6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10간 12지의 해 이름을 알고 있으면은 역사를 배울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 중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진왜란에서 임자는 10간에서 가지고 온 임인데요. 우리 해 이름에 따라서 연도가 달라지는데 임자가 붙어있는 해는 항상 끝자리가 2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병자호란의 병도 10간에 있는 병인데 이 병으로 시작하는 해는 끝자리가 6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2학기 때 역사를 학습할 때 다양한 사건들을 배우면 어느 년도에 일어났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을 끝으로 2단원 약수와 배수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단원은 4단원 약분과 통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분과 통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약수와 배수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